안녕하세요. 와, 우리 어느덧 두 번째 큰 대단원을 시작을 하네요. 자, 중학교 1학년 과정은 크게 수와 연산, 바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단원 문자와 식, 문자를 이용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큰 단원은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대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자는 왜 쓰냐? 자,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면 이 어떤 그런 상황을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알파벳 소문자를 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물건의 총 가격은 물건 한 개 가격 곱하기 개수죠. 예를 들면 한 권에 500원인 공책 A권의 가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500원인 공책을 두 권을 우리가 사면 그 총 가격이 얼마죠? 500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권에 500원인 공책 A권, 그러면 500 곱하기 A1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거스름돈은 지불한 금액에서 물건의 총 금액을 빼야 되죠. 예를 보면 한 개의 B원인 사탕을 4개를 샀어요. 그리고 1,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어떻게? 자, 1,000원에서 사탕의 총 가격을 빼줘야 됩니다. 됐죠? 그냥 이런 상황대로 우리 늘상 하던 대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우리 나중에 그 방정식 할 때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력은 여러분이 이 개념이 뭐냐 하면 시간당 간 거리예요. 시간당 간 거리. 그래서 1시간에 우리가 10km를 가면 그거를 2시간 가면은 자, 보세요. 1시간에 여기 교재 있는 대로 볼게요. 100km를 갔어요. 그쵸? 100km를 가면은 그러면 2시간에는 몇 킬로를 갑니까? 200km 가죠. 그쵸? 3시간에는 300km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시속 100km라고 하는 이 속력에다가 이 걸린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속 100km로 2시간을 가면 총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200km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좀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하는 거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예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다시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 플러스 소금의 양이니까 결국 소금물의 농도는 물 플러스 소금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소금물 100g에 소금이 30 들어있을 때 소금물 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물 100g에 소금이 30g 들어있네요.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면 최종 답은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3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소금물이 있는데 그 소금물이 20%야. 그쵸? 그러면 소금물 100g에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물 100g에 소금은 20g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보다 당연히 더 많을 수 없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은 항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100% 이하예요, 항상. 자, 우리가 농도 이야기 끝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A%라고 하면 이것은 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A입니다. 그러면 15%라고 하면 이거는 숫자로 표현을 할 때 100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A할. 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어떤 타자가 3할의 타율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10번 타석에 등장을 했을 때 3번은 평균적으로 안타를 쳐낸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A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A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을 볼게요. 자, 정가가 A1인 물건을 정가의 X%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 자, 이 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많이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보세요. 자, 10,000원인 치킨을 수요일마다 20%씩 할인해서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에 이 치킨을 얼마에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10,000원인데, 그렇죠? 이 10,000원의 20%를 할인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덜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10,000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2,000원 빼니까 8,0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 하면 원래 가격이 정가예요, 정가. 정가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2,000원. 2,000원은 뭐죠? 할인된 가격. 그러면은 이제 판매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옆에 있죠? 판매한 가격은 정가에서 할인한 금액을 뺀 거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판매한 가격은 정가 A에서 A 곱하기 100분의 X를 한 거죠. 그렇죠? 항상 치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곱셈식에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합니다. 수 곱하기 문자 또는 문자 곱하기 수일 경우에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고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A라고 하면 3A라고 적고요. 또 A 곱하기 2라고 하면 2A라고 적는 거예요. 또 음수를 곱하는 경우 마이너스 3 곱하기 A라고 하면 마이너스 3A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곱해졌을 때는 1을 생략을 해야 돼요. 1 곱하기 A라고 하면 A라고 적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라고 하면 마이너스 A라고 적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0.1과 마이너스 0.1 이런 숫자를 곱했을 때예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0.1 곱하기 A. 자, 명심해야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1을 생략 가능하다고 했지 0.1을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0.1은 1이 아니니까 그대로 숫자를 적고 0.1a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1 곱하기 a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1a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또 분수를 곱하는 경우에 3분의 1 곱하기 a라고 하면 3분의 1a 또는 3분의 a. 자, 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3분의 1a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아요. 또 문자 곱하기 문자일 경우에는 자,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고 알파벳 순으로 적습니다. 마이너스 b 곱하기 a 있으면 마이너스 ab라고 적고요. x 곱하기 y 곱하기 a라고 하면 a, x, y 이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거듭제곱에서 배웠죠. 자, x 곱하기 x, x를 2번 곱하면 x 제곱이라고 적고요. 또 a 3번, x 2번, y 1번을 곱하면 a 세제곱, x 제곱, y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이렇게 있으면 2xy 제곱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됐죠? 또 괄호가 있는 식 같은 경우에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라고 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자 이런 식으로 적고요. 또 x 마이너스 y 곱하기 a 곱하기 3이라고 하면 3a x 마이너스 y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됐나요? 괄호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자, 나눗셈은 생략하고 분수의 형태로 나타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누는 거는 어떻게 하자고 했죠? 역수를 곱하는 걸로 고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a 나누기 3이라고 하면 이 나누기 3은 결국 a 곱하기 3의 역수 3분의 1 이렇게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a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가 함께 있는 경우에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 나누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곱하기 역수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곱셈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a 곱하기 b 나누기 c라고 되어 있으면요. 자, a 곱하기 b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 c의 역수 c분의 1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제는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합니다. 분모는 c, 분자는 a,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a 나누기 b 곱하기 c라고 되어 있으면 a 곱하기 b의 역수 b분의 1 곱하기 c 그래서 분모는 b, 분자는 ac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괄호가 있을 때 a 나누기 b 곱하기 c라고 되어 있으면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합니다. a 나누기 bc 그리고 a 곱하기 bc의 역수 그러면 bc분의 a가 되겠죠. 자, 교재에 이 잘못 계산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는 풀지 않도록 합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어떤 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대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대신 수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대신해서 넣는다. 자, 교재에 남아 있는 것처럼 3x-2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럴 때 x 대신에 x는 2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3과 x 사이에 있는 곱하기를 다시 생기게 하고요. 그리고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2. 그러면 6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x-2에서 x가 2를 대입해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한 거예요.
똑같은 식 3x-2에서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반드시 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2. 음수를 곱할 때는 괄호를 빼먹지 않고 꼭 사용해야 돼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자 대신에 값을 대입해서 식의 값을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분모, 분자에 분수를 대입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먼저 번분수, 분수분의 분수를 우리가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 번분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분의 3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분의 3이라고 있으면 분모가 4, 분자가 3이죠. 이 자연수들은 우리가 유리수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분수로 1분의 4분의 1분의 3. 그러면 번분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가까이 있는 두 수의 곱은 두 수를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요. 멀리 있는 두 수를 곱해서 분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좌변하고 값이 같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2분의 8분의 2분의 6. 자,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죠. 가까이 있는 두 수를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요. 멀리 있는 두 수를 곱해서 분자로 보냅니다. 그쵸? 그러면 16분의 12.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번분수는 가까운 것끼리 분모도 분수로 만들고 분자도 분수로 만들어서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에 분수를 대입할 때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3분의 a 플러스 4가 있을 때, 자, a 대신에 2분의 2를 대입을 해서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3분의 2분의 1 플러스 4. 그쵸? 자, 이렇게 있으면 이는 어떻게, 분모가 3이니까 분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분의 3분의 2분의 1. 그러면 가까운 거 두 개 곱해서 분모. 멀리 있는 두 개 곱해서 분자. 그쵸? 그러면 6분의 25.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3분의 a 플러스 4. 이것은 다시 3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4니까요. a 대신에 2분의 1을 넣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 플러스 4 해서 결과값은 동일하게 6분의 25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됐죠? 자, 식의 값을 구할 때 유의사항이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입하는 수가 양수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할 때는 주로 언제냐 하면 대입하는 수가 음수일 때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2a 플러스 4. 자, 이 식에서 a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4니까, 그쵸? 그러면 4 플러스 4니까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a 플러스 4. 근데 a가 마이너스 2예요. 음수입니다. 이때는 자, 2 곱하기, 아까 음수를 곱할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괄호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괄호를 반드시 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따라서 답은 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문자에 대한 식은 주로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은 무엇인가 하면 항이 1개 이상인 식이에요. 그렇다면 다항식에서의 항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항인 거는 2, 숫자 단독으로 있는 거, 그리고 x, y, 또 마이너스 2y, 이런 거는 다 항이 맞아요. 항이 아닌 거는 x분의 2처럼 문자가 분모에 있는 거, 그리고 2x 플러스 y처럼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이 아니에요. 상수항은 수로만 이루어진 항입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항이 몇 개죠? 자, 항은 2x도 항이고 5도 항이죠. 그래서 항이 총 2개입니다. 그쵸? 이때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니까 5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2y라고 하면 상수항이 없죠. 그때는 상수항이 0이다 라고 적는 거예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자, 교재에 있는 것처럼 x-2y-3. 자, 요 식을 보죠. 일단 항은 x 그리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각각의 항으로 총 3개가 항이 되고요. 또 상수항은 마이너스 3입니다. 부호를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x의 개수, x의 개수는 1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이고요. y의 개수는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y의 개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다항식은 한 개의 항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렇다면 단항식은 항이 1개밖에 없는 식이겠죠. 다항식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항식이 몇 차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차수라는 용어부터 볼게요. 자, 차수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문자의 지수예요. 교재에 있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를 보면 x의 차수, 자, x의 차수는 2입니다. x제곱이잖아요. 지수를 보라고 했죠. 그리고 y의 차수는 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상수항의 차수는, 상수항은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수는 0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이야기를 해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차수는 여기서 가장 큰 차수 2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에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문자가 어떤 종류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 이 문자의 지수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2x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y는 y에 대한 1차식입니다. 2분의 1a 플러스 1, 이것도 1차식이에요. a에 대한 1차식으로 보는 거죠. 또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A에 대한 1차식이고요. B에 대해서도 1차식입니다. 그래서 1차식이에요. 모두. 자, 주의를 다시 한번 보죠. 주의사항은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이것은 다항식에서 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제외하고 봐야 돼요. 이런 거는 1차가 아닙니다. 1차식이 아니에요. 1차식에서의 수의 곱셈 나눗셈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다항식에서의 곱셈 나눗셈은 수를 먼저 계산해서 마지막에 문자 앞에 써주면 돼요. 자, 2x 곱하기 3이면 2 곱하기 x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숫자를 먼저 계산하고, 그쵸? x. 자, 2 곱하기 3부터 계산을 한 숫자를 x 앞에 적어줍니다. 6x.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9x 나누기 3이라고 하면 9 곱하기 x.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3x.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단항식에서의 계산은 간단했는데 이제 다항식에서의 계산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분배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에는 바로 음수가 나왔는데 우리 양수로 좀 쉽게 먼저 몸풀기를 해보죠. 자, 2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 분배 법칙 기억나죠? 하나씩 분배를 해줍니다. 2 곱하기 2x 플러스 2 곱하기 4. 그러면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교재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할 때를 해보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괄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답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1차식 곱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나누기를 한번 볼게요. 나누기는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자, 9x 마이너스 3 나누기 3.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 3분의 1을 분배를 해줘요. 그쵸? 9x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그렇게 해서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를 이 전개를 할 때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한 끼리 연결할 때는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 전개할 때 어떻게 연결하지 그 걱정할 필요 없고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계산은 동류항끼리만 합니다. 그러면 동류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동류항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종류라는 말은 문자와 차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제곱과 x가 있어요.
자, 뭐 2x 이런 식으로 하죠. 둘은 동류항이 맞나요? 동류항 아니죠. 문자는 둘 다 x로 같지만 차수가 다르잖아요. 앞에 거는 2차, 뒤에 거는 1차죠. 그러면 자, 3x, 3분의 1x 이 둘은 어때요? 동류항이 맞죠. 앞에 개수만 다르고 문자가 같고 문자의 차수도 같잖아요. 이거는 동류항이 맞습니다. 됐나요? 자, 주의를 보면 동류항은 다항식에서의 조건이 있으므로 2x분의 1, 3x분의 2는 둘 다 다항식이 아니므로 동류항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쵸? 또 상수항의 차수는 0이기 때문에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숫자끼리는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동류항과 동류항이 아닌 거 구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3x와 3y 어때요? 차수는 같지만 문자가 다르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쵸? 3x와 4x제곱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동류항이 아니에요. 3x와 3분의 1x는 문자와 차수가 같으므로 동류항이 맞죠. 3x와 x분의 3. 자, x분의 3 바로 동류항 아니다. 그쵸? 그리고 숫자 마이너스 3, 5는 상수니까 동류항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는 부분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3x 플러스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이면 동류항부터 일단은 모아요. 3x 마이너스 5x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자, 이렇게 하고 자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고 그쵸? 플러스 3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5니까 그럼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 마이너스 5 할 줄 알잖아요. 그쵸? 똑같이 숫자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x만 붙여준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식을 볼 건데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괄호를 풉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죠. 자, 9a-3 플러스 2에 2a-1 자, 이렇게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괄호 앞에는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괄호를 풉니다. 9a-3 그리고 두 번째 자 분배 법칙 2 곱하기 2a- 2 곱하기 1 그쵸? 그러면 9a 플러스 자 4a 동류항끼리 모으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됐죠? 그러면 13a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두 번째 예. 자, 5b 플러스 3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괄호 풉니다. 5b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분배를 두 항에 모두 다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분배를 하면 뭐죠? 마이너스 2b 그쵸?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자, 그러면 자 5b 마이너스 2b 플러스 3 플러스 1 동류항끼리 모았어요. 그리고 3b 플러스 4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문자에 음수를 대입할 때 괄호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1차식을 문자에 대입하는 경우에도 괄호를 쓰는 것이 좋다. 자, 예를 보죠. 자, A가 2x 플러스 1, B가 3x 마이너스 1일 때 A 마이너스 B를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A가 2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러면 괄호를 풀면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골고루 자 분배를 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3x 그쵸? 플러스 1 플러스 1 동료한끼리 모으고 계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